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7페이지 분할을 봅니다. 분할. 자, 지난번에 우리가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 해가지고 토지의 이동의 기본적인 의, 토지 이동이 도대체 뭐냐, 토지 이동의 의의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토지가 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다. 이거 두 가지. 조사 또는 무엇을 하냐면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규 등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축적 변경도 있고, 등록상 정정, 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합병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사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하면 거의 대부분 답은 합병 아니면 무엇이다? 합병 아니면 지목 변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신규 등록이란 무엇이냐, 의의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규 등록의 의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대상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의의와 대상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규 등록이란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두 번째로는 무엇?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 이것을 신규 등록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새롭게 조성된 토지는 어떤 거? 공유 수면을 매립한 거.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방조제를 건설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등록이 누락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미등록 도서지역이라든지 미등록 공공용지, 이러한 것들이 등록이 누락된 토지죠. 그래서 이것이 신규 등록의 무엇이다? 파란색으로 쓴 것이 신규 등록 대상. 그럼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신청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신청에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무엇하도록 됐어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신청의 의무가 있고,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촉탁을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등기하고 의뢰하고 봤을 때는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 하는 것이다? 후에 등기를 하는 거죠.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 등기가 서로 어떻게 대장과 등기 기록이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하는 것인데, 신규 등록 당시에는 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자,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록전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한다? 말소한다라고 설명해드렸고요. 임야도에서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척은 6000분의 1이고 지적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축척은 1200분의 1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이 6000분의 1에서 얼마로? 1200분의 1로 바뀌기 때문에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 변경도 수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의에서 이제 좀 기억하실 내용이고요. 자, 신규 등록에서도 대상이 있듯이 등록 전환에서도 대상도 두 개로 나눠서 보시라 그랬죠. 등록 전환도 대상을 두 개로 나눠서 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대상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건축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토지의 형지 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세 개는 수반하지 않고요. 구별을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촉탁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록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의의가 중요하고요. 대상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상당히 등록 전환에서는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지문을 먼저 기억하실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임야대장상 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겁니까? 왜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냐면 여기 임야대장의 여기에 면적은요. 기존에 6000분의 1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면서 축척이 바뀌기 때문에 경계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척에 의해서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서 그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지 6000분의 1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 것을 임야대장에 등록했을 때 그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면적은 어떻게 하자? 새로이 측정하자 이겁니다. 새로이 측정을 해가지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허용범위 이내일 때하고 허용범위 초과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분할을 봅니다. 분할에서는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교재 97페이지를 보시면 분할이 나오죠.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분할에서는 역시 분할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분할 대상에서 중요한 것은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1필지 일부 요 1필지 일부가 형지 변경 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며칠 이내에 이와 같이 이렇게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에. 그런 신청의 의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고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자,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질 않아. 소관청이 얼마든지 조사하면 나오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등록전환도 마찬가지고.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해서 용도가 변경이 다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할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역시 소관청이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관청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신청의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이 토지 소유자가 요 일부분만 B한테 처분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매매라고 하는 것은 1필지 일부는 매매가 안 되고 1필지 전부가 매매가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A가 B에게 무엇 하려면 처분하려면 먼저 뭐부터? 분할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을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 1필지 일부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1필지가 되는 거죠.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관청이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1필지 일부를 B한테 처분할 것 같은데 왜 분할을 신청하지 않지? 내가 분할해 줄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됐는데 왜 분할을 신청하지 않지? 소관청이 얼마든지 이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는 이 분할 대상을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분할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교재 보시면 97페이지의 대상에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지만 요 3번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3번에 이제 신청 쪽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는데 2번에 보시면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함과 동시에 지목 변경 신청서도 분할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첨부서면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데 만약에 항상 신기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할 때 그 서류를 제출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했을 때는 그 확인으로서 가름하도록 되어 있다. 1번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고요. 기억에 이제 분할할 때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서를 첨부를 하고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분할을 신청할 때는 그 판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역시 또 같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98페이지로 가서 처리 절차를 읽어보시고 공부 정리 쪽에 보시면은요. 역시 또 하나의 지목이 나옵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분할을 신청할 때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집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1이라고 하는 필지를 몇 필지로 분할하면 두 필지로 분할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의 1이더라 이겁니다. 즉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두 필지로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여기는 1의 1이 되는 거고요. 1의 2가 되고 1의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왜 1의 1이에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1이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이렇게 부번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의 1을 또다시 이제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번했을 때 설명해드렸고요. 자, 등록전환에서도 면적이 중요한 것처럼 분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하고 면적이에요. 대상하고 이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자,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면적이 이 필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인데 이것을 만약에 두 필지로 나누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의 면적을 무엇 해야 돼?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분할할 때는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을 때 이쪽에 있는 면적과 이쪽에 있는 면적을 측정을 해서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합했을 때 100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100. 즉 분할의 경우에는요. 면적에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증감이.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면적을 측정을 했더니요. 면적이 3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7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거. 73이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나와요? 두 개를 합치면 103이 나오죠. 그러면 서로 여기는 100이었는데 여기는 얼마가 나왔어요? 103이 나왔어. 서로 어긋났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3만큼.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분할을 해서 새롭게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하다 보면 정확히 100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10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100보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0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감이 발생을 했을 때 증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분할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계산을 하냐면은 허용범위를 계산합니다. 허용범위. 허용범위 공식은 뭐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교재 나와 있는데 0.026의 제곱의 m 루트 f인데 허용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경계와 대장상의 경계와 면적을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정정을 한다 이겁니다. 직권 정정이더라. 직권 정정.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73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을 얼마로 맞춰야 돼요? 100으로 맞춰야 돼. 100으로. 그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큰 놈한테는 많이 주고 면적이 작은 것은 작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비례해서 배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계산 문제로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게를 다 공식이 교재에 써 있는데 그 식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달아보시면은 3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100으로 맞추려면 3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쑥 달아보면 얘가 30이고 얘가 73이면 1대 한 2 정도의 비율이죠. 그래서 30에서는 얼마를 정도를 빼요? 1을 빼고 73에서는 2를 빼서 1을 빼면 29가 되고 2를 빼면 71이 돼서 합이 100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면적에 따라 나누면 얘한테는 1만큼을 배부하게끔 그 값이 나오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만큼 빼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보면 그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부분까지만 보시고 밑에 1, 2, 3, 4는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 그 심화학습할 때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은 이 부분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하려면은요. 당연히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 측량을 해야 된다. 측량하지 않고 분할할 수는 없는 거죠. 측량. 그래서 경계와 좌표는 당연히 무엇이다?
측량을 하여 경계 및 좌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측량 대상 토지의 점유 현황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분할 측량 시에 그 분할 등록될 경계점을 지상에 보관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분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촉탁은 다 해요. 촉탁은 등기 촉탁은 뭐 빼고만 다 한다.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뒷부분에 토지동의 마지막 편에 나올 것인데 층기 등록을 뺀 나머지는 다 촉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00페이지에 보시면 합병. 자, 합병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합병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하는 거예요? 한 필지로 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합병 이렇게 얘기해. 합병. 그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A고 여기도 토지 소유자가 A면 이렇게 합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이 A 마음이다 이겁니다. 근데 합치고 싶다고 해서 다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합병을 할 수 있는 그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만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합병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에 있어서 신청에 무엇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동주택부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신청 쪽에 보시면은요.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누구한테 신청을 한다? 소관청에 신청하는데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가 써 있어요?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하고 그 다음에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게 이 공동주택부지도 중요하지만 11개가 더 중요합니다. 11개.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그 11개를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이렇게. 우리가 그 분할할 때요. 분할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했었죠. 여기에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걸렸다. 건물에 걸려서 분할을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해주는 경우 있었다 그랬죠. 경계할 때. 그때 아마 이걸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이렇게 8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 8개의 지목의 경우는 건축물에 걸려도 분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합병은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8개의 지목에다가 몇 개를 더해요? 공장체 3개를 더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공은 무엇이고 공원이고 장은 공장 용지가 되는 것이고 채는 채용용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부지하고 11개의 지목 천수유학 철도구제 공장채 11개의 지목의 경우에는 합병 신청에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뭐냐면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하고 지금부터 하는 우리가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이거. 그래서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이다. 그러니까 일치한다라고 할까요? 일치하면 합칠 수 있는 거고요. 불일치하면 합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이면 합친다라고 보면 되고요. 부정이다 그러면 못 합친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같다,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으면 일치하면 합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더라, 같지 않더라, 다르더라 그러면은 합병할 수 없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필지에 대한 거 설명할 때 1필지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렸었죠. 1필지에 대한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한 4개 정도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6개를 한번 볼게요. 6개. 1필지 성립 요건. 첫 번째, 자, 필지에 대한 설명했을 때 아마 4개를 제가 아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지번, 부여, 지역이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반도 어때야 돼요? 연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유자도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도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치해야 된다라는 긍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번부여적이 동일하지 않으면 못 합치고 지반이 연속되지 않으면 못 합치고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못 합치고 지목이 동일하지 않으면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축척도 어때야 돼요? 축척도 동일해야 돼. 그럼 동일하지 않으면 못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여부도 어때야 된다? 등기 여부도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못 합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가지고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그 기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하시고요. 또한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배우는데요. 물권 중에 1필지 일부의 성립이 되면 그것은 합칠 수 있는 거고요. 1필지 일부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합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이들은 1필지 일부에도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토지의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범위만 딱 표시해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 말고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그건 못 합쳐요. 그거 왜 못 합치느냐 이거 말고는 이러한 거 말고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못 합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요. 특히나 요역지의 지역권하고 저당권 대표적으로 이러한 요역지라든지 저당권은 1필지 1부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일단은 합병할 수 없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요. 불일치다 이런 거 찾으세요. 그거 안 보이면 뭐 찾으시면 돼요? 요역지 찾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당권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공동저당 중에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저당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들은 무엇할 수 있다? 합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요거의 반대는 뭐예요?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합병 가능 여부. 1번부터 4번까지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럼 밑에 불가능한 경우에 보시면은요. 1번이 여기에 써져 있는 거죠. 1번에 불가능한 경우 먼저 볼게요. 지번부여적과 지목과 소유자가 다르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다 이거 저당권.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뭐가 써 있어요? 축척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4번에 뭐가 써 있어요? 집안이 연속되면 합칠 수 있지만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하게 되면은요, 못 합칩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 7번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요, 지분뿐만 아니라 주소가 동일해야 돼.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공유 지분이 다르다.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 불일치한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8번은 축적 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합병 가능한 거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전부 다 동일하다,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뭐가 써 있는 이게 5번 내용이죠. 이 내용이 5번 내용이고 이 내용이 창설적 공동저당이 몇 번 내용이다? 6번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합병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거하고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합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 이거죠. 합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측량이 안 해요. 측량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면적도 측정한다 안 한다?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기가 면적이 100이고 여기가 면적이 50이면 합치면 150인 것이지 별도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02페이지 보시면 집원은 우리가 집원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1에 1이 있고 1에 2, 1에 3, 1에 4 합치면 얼마? 1에 1. 왜 1에 1이에요? 가장 선순위의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집원이 존재할 때는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인 2번이 바로 합병 후의 집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요 2의 1의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2번에 이제 면적 결정이 나오는데 면적 결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측량할 필요 없다. 따라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고 합산하면 된다. 이 부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5번.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요. 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따르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대상.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102페이지 보시면 대상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요 정도가 지목 변경 대상이고요. 그다음 밑에 신청은 며칠 이내에 된다? 60일 이내에 된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처리 절차는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일단 지목 변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상이에요. 대상. 그 정도 보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10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가 나오죠.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냐면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이제 보시면은요. 토지는 등록이 되죠. 근데 바다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바다는 등록이 안 돼요. 그죠? 그 토지가 뭐가 됐다라는 거야? 바다로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록을 무엇 하는 거야? 말소하자 이겁니다. 왜? 바다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바다로 봐요? 여기까지를. 여기까지가 바다다 이겁니다. 요점까지가. 요점이 바로 어디다? 경계에서 설명한 최대 만조위더라 이겁니다. 최대 만조위 이렇게 되는. 그래서 토지가 등록된 토지가요. 뭐로 됐다라는 건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로 됐어요. 바다로 됐는데 이것이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다시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지목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야.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다 이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바다라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는 등록을 무엇 해야 된다? 등록을 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등록을 말소를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등록을 말소하냐면은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바다로 돼가지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누구한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바다로 됐으니까 와서 등록을 말소하라고 무엇해요? 통지를 해준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으면 가서 며칠 이내 여기서는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가서 무엇을 신청을 해야 되냐면은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굳이 90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 신청에 말소를 해야 될 의무가 따른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90일 이내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와서 말소를 안 했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요? 통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에게만 그럼 X예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얘가 바다가 이제 뭐로 됐어요? 토지로 됐어요. 그러면 다시 무엇을 해야 돼? 회복 등록을 합니다. 회복 등록을 해요. 누가 해요?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합니다. 소관청이 회복 등록을 해요.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도 누구한테? 공유수면 관리청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역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닌데 법상으로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통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90일이더라 이겁니다. 90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수수료 같은 거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량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요. 측량 수수료 면제가 되고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도 공부 정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수수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동의 첫 번째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토지이동 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축적 변경입니다. 축적 변경은 이제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지적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축적 변경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